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면은 흙냄새가 나고 이게 참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죠. 이 흙냄새가 어떻게 해서 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흙냄새에 이렇게 향수가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 흙냄새는 페트리코라는 어떤 그런 고유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페트리코. 네. 해서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단어는 아니고요. 대략 한 1964년에 돌이라는 단어, 페트로스 하고요. 그다음에 신들의 피라고 해서 이코 해서 페트리코가 이게 합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이 페트리코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 주성분은 지오스민이라는 그 화학 물질이래요. 지오스민하고 투메틸 이소브로 브루너인데요. 우리가 이게 지오스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실게요.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것이 낙타가 대략 한 80km 거리에서도 이 지오스민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아시스를 찾는데 이게 이제 낙타가 이 냄새로 찾는다고 하네요. 그, 이 냄새가 그러면은 그 땅속에서 뭐 식물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오스민은 그 땅속에 사는 박테리아 스트랩토미세스라고 하는 이 박테리아가 방출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냄새라고 합니다. 번식을 위해서 포자를 만드는데 이때 이 지오스민을 방출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박테리아가 이제 멀리까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스프링테일이라고 하는 톡톡이라고 하는 이 작은 절지 동물이 그 이게 또 멀리 가는데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 스트레토미세스 이것을 톡톡이가 이게 포자를 섭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소화를 해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또 이 포자를 배출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 포자가 다른 곳으로 퍼지도록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흙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고체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크게 흙고 흙도 고체, 고상, 그다음에 액체, 액상,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기체들이 들어있는 기상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고상이 50%, 액상이 25%, 기상이 25%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액상과 이 기상, 특히 이 기상이 어, 잘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식물들이 굉장히 살기 힘든 그런 토양이 되버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흙을 생각을 하면은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깊게 배우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저는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토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0.002mm 이하의 크기를 가진 우리 이제 논에 가면은 흔히 볼 수 있죠. 이 점토에 사실 많은 이온들이 붙을 수 있고 식물들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들이 여기에 이제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온이
그 식물 뿌리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큰 0.05mm 이하, 그러니까 0.002mm에서 0.05mm까지를 미사실트라고 하고요. 식물들이 무척 좋아하죠. 그리고 조금 더 큰 거는 0.05에서 2mm까지를 모래라고 합니다. 사실 좀 더 2mm 이상인 것들은 우리는 이제 굵은 모래라고 부르는데 사실 영어로는 그냥 그레이블, 자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0.05mm에서 2mm까지가 모래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가는 모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 그림이 엄청 크게 그려져 있긴 하네요. 이 세 가지가 소일의 토양의 어떤 토성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자, 아주 작은 것들에서, 그러니까 점토에서 또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 한번 우리 알아두고 가시게요. 카올리나이트 하고요. 그다음에 일라이트, 그다음에 몬모릴로 나이트. 여기에서 지금 이제 활성도가 지금 각각의 다르다고 하네요. 이 활성도에 의해서 아마도 그 무엇이 달라지는 거지? 음, 활성도에 따라서 어디 보자. 네, 그냥 활성도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달라지고 공학적으로 어, 몬모릴로 나이트가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팽창 수축성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아마 이온이 훨씬 더 잘 붙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흙에 어떤 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디를 가면은 뭐가 이렇게 흙 색깔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음, 색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좀 그림에서 보시면 7.5YR 이거는 그 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6 이거는 먼저 명도, 밝고 어두운 것을 이야기하네요. 이게 여기 그 Y축을 한번 보시면 명도가 되죠. 그리고 이제 채도는 지금 여기 X축으로 해서 선명도를 지금 4가 지금 여기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나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은 흙, 그 다음에 붉은 흙, 그 다음에 이제 회청색의 이런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그 유기물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게 많으면은 암갈색이나 흑색이 되죠. 아주 비호감 토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 성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 이러면은 지금 이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음, 물에 잠긴 논토양과 같은 경우는 회청색이나 녹색으로 해서 이것은 배수가 불량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분 함량에 있어서는 수분이 많을수록 빛의 반사가 줄어들어서 짙은 색으로 이게 수분 함량이 표현이 된다고 하네요. 야, 이거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그 이쪽 남쪽에 가면 무안정도 가면은 이렇게 흙이 실제로 붉은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어떤 한 화가분이 항상 그림에 흙을 붉은색으로 그려서 이걸 상징적인가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런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분의 고향이 남쪽에 무안정도 돼가지고 이게 흙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붉은색을 봤다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 듣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상이 무척 중요한데요. 그게 산소가 있어야 이게 뿌리가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심토가 될수록 이 산소의 그 농도가 낮아지죠. 그러니까는 식물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무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는 그 지역의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무의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기보다는 이 지역의 토양의 이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산소가 가능한 그런 땅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더 깊어지게 되면 이게 CO2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식물의 뿌리가 자라기는 어렵지만은 미생물들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뿌리가 그 산소를 요구하죠. 물론 그러긴 하는데 미생물들은 산소가 전혀 없는 곳에서도 자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통기성 또는 산소 확산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통기성은 그 대기와 토양 공기가 교환되는 이런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에 있는 공기하고 이렇게 서로 오갈 수 있는 것. 해서 그 모래가 많은 그런 대공극이 발달된 토양일수록 이게 훨씬 더 원활하겠죠. 그리고 이제 산소 확산율은요, 대기 중에 산소가 토양으로 공급되는 그 속도를 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통기성의 척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통기성은 하나의 그 개념적인 거고 산소 확산율로 이걸로 이제 그 단어를 우리가 이제 척도를 매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그 원소들의 그 유형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산소가 있는 곳에서는 카본 같은 경우는 CO2로 이것이 그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탄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없으니까는 그냥 메탄으로 CH4로 이게 메탄으로 유지가 되네요. 질소 같은 경우도 이게 질산태질소로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NO3로 이렇게 되는데 산소가 없으면은 N2나 NH3에서 암모니아 형태로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황도 이거 많죠. 이것도 황산염.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은 산소가 없으면 황화 수소. 그리고 이제 철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산소가 이렇게 많으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회청색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망가니즈 이것도 이제 사가 그리고 이가로 이렇게 어,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소가 있고 없음이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람의 경우는 산소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죠? 죽죠. 네. 자, 그리고 땅의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식물을 키울 때는 이런 걸 또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대기 온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은 토양의 온도는 이걸 뒤따라갔다가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비열, 그다음에 토양색, 그다음에 피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요. 자, 토양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한번 보면요. 비열은 이게 이제 물의 비열이에요. 그래서 이 수분,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분 함량이 높으면은 물이 이제 온도가
토양의 온도가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식어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열 전도율이라 해서 이것은 또 공기죠. 공기는 열 전도율, 그러니까 물이 별로 없으면 공기가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 열 전도율이 낮아서 단열재 역할을 해가지고 해서 음, 이 건조하고 푸석한 습한 토양은 어, 이게 건조하고 푸석한 토양보다 열이 전달이 더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는 그 푸석한 토양은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토양색은요, 어두우면은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 흡수를 더 잘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피복은 멀칭이라고 하죠. 이것은 여러 가지 뭐 집, 비닐, 뭐 돌, 뭐 굉장히 다양한 걸로 덮어주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검은색으로 덮어주면 온도가 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요. 하얀색 비닐을 씌울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온도를 좀 더 낮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은색 비닐을 씌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봄철에 이른 봄철에 조금 토양을 따뜻하게 해서 미리 이렇게 식물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점토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멋진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 이 점토도 깨끗한 그런 점토를 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농약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농약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점토를 가지고 이런 예술 작품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토양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은 사실 이렇게 한 1cm 정도의 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대략 한 2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구의 그 나이를 생각하면 이 200년이 뭐가 그렇게 길겠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인류가 이런 그 토양을 식물을 키우는 토양을 얻어내기 위해서 숲을 그 다 이렇게 해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토양을 그 도시를 이렇게 건설하고 이런 작업을 할 때 식물이 자라는 어떤 그런 토양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또한 그 토양을 아끼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그 토양 말고의 공간에서 수직 농장 같은 곳에서 식물을 키우는 그런 작업도 우리가 많이 그런 기술들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토양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유기물, 나뭇잎이나 동물의 사체 이런 유기물들이 또한 이 토양의 그 완성도를 높여준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흙은 생명의 시작이자 모든 것의 그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 냄새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흙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저는 이 흙 냄새가 좋아서 이쪽 농업 분야로 그 마음을 돌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흙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태호였습니다.